동화 구연으로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곤디님이 손을 다치셔서 함께 방송을 못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부터 다시 함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못할 정도라고 해서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지금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제가 다쳐서 한 주를 못했고 또 어린이날이 겹쳐서 한 주를 못해서 2주 만에 네, 그렇죠. 뵙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요. 네, 전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이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병원을 안 가도 되는 많이 호전이 돼서 네네. 네, 지금 괜찮습니다. 물만 안 닿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인데 그게 가장 힘들잖아요. 또 오른손이시라 좀 기계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데 키보드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살짝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네. 그래도 같이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는 데는 또 왼손을 써가지고 그러시구나. 네, 글씨는 못 쓰지만 네. 뭐 이렇게 이를 닦는다거나 뭐 그런 네. 거는 왼손을 또 썼기 때문에 네네. 아유. 네, 약간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잘 네. 넘겨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거의 몇 회차를 걸쳐서 곰디님하고 산에 관한 그림책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제가 네네. 이제 안 그래도 그날 곰디님 못 오신 날 곰디님한테 산에 다녀온 이야기 좀 들어야겠다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셔야죠. 네, 제가 해볼까? 이제 네. 용봉산 소개해드렸는데 다녀오셨다고 곰디님께서. 네, 용봉산에 네. 무슨 또 바람이 들었는지 네. 다녀왔습니다. 용봉산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전에는 그 용암사를 네네. 좀 늦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늦게 네네. 올라가가지고 시간 일정 때문에 완전히 끝까지는 못 가고 왕관바위 쪽까지만 이제 갔다가 내려왔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일찍 출발을 해가지고 네네. 그 취향류 근처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차를 대고 이제 그 마을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제 찾으셨죠,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네. 일단 전에 소개해주신 네네. 앱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등산 앱을 통해서 그 길 따라. 네네네. 사실 네네. 지도 뭐 우리가 익히 쓰는 지도 앱도 등산로를 이렇게 잘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앱을 쓰고 가는데 뭔가 일로 가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순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 좁은 길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 그게 약간 약간 벗었다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길 같은데. 네, 초입에 네. 이제 마을길에서 네. 뭐랄까요, 정말 그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나무가 있고 좁고 그 오른쪽에 또 천이랄까요, 그냥 냇가가 있는 네네네네네. 아무튼 좁은. 네, 네네. 좁은 길이어서 저기 그 길이 맞나 싶어가지고 거긴 이렇게 더 길 안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분께 한번 여쭤보니까 절로 가는 게 맞다고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서 그 옆에 보면은 약간 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가 있어요. 약간 네네.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서 저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 길이 뚝 끊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쪽에 또 이제 농사 일을 시작하고 있는 주민께 여쭤보니까 잘못 왔다고 이렇게 삥 둘러가라고 다시. 그래서 올라갔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등산이나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네네. 갑자기 이상한 마음을 먹고 올라가면은 네네. 한 초반 5분 정도에 많이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게 네. 감히 도전할 깜냥이 아니었는데 좀 후회가 되더라. 근데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그 갈래길이 있잖아요. 삼성산 가는 길이랑 용봉 가는 네네네. 길, 그 갈래길이 있는데 거기 중간까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이 앱을 보니까 많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좀 겁을 먹었었는데 많이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네네. 거기 올라가고 옥천 읍내 이렇게 딱
그 바라보셨어요? 딱 보이는데. 네, 제가 풍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산이랑 네. 용봉산 이제 둘 다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네네. 거기 산성이 옛날에 있었다고. 네네 맞아요. 그 터만 남아 있더라고 이렇게 흔적. 네. 그러니까 네. 솔직히 비석 아니면 모를 것 같은. 네, 저도 그래서 털을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네. 그 털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랑 네네. 빨리 내가 등산을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랑 네. 겹쳐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냥 내 걷고 있는 내 눈에 안 보이면 그냥 터가 없는 거다 생각을 해서 네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유, 털을.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등산 앱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옥천에 환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보질 않아서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등산 앱만 보고 그 초록 길만 따라간다고 이제 갔는데 길이 정말 아주 오래된 옛날 길인가 봐요. 굉장히 험했고 내려오는 길은 이렇게 벌목을 해놓으신 거예요. 산을. 민둥산이 됐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왜 엄청 가파른데 엄청 미끄러운. 네네네. 그래서 이 앱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가기 전에 이렇게 블로그를 찾아보고 네. 알아보고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산에 관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이제 다른 피디님하고 했거든요. 원래는 네네. 울산바위 이제 곰디님이 그 역할 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바위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네네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못 하셔가지고 아쉽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준비를 했었는데 네네. 이게 또 액땜을 하게 돼가지고 다음에 또 큰 역할이 제게 또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죠, 오늘.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네. 이어서 산에 관한 설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네. 가까이 있지만 쉽게 갈 수 없는 정말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바로 백두산과 금강산입니다. 가보셨나요 한번? 아니요. 전 백두산 한번 가봤습니다. 언제 가보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네. 학교 그때 참 뭐랄까 남북 관계가 좀 괜찮았던 18년도니까 맞아요. 저희 18년도니까 네. 아는 아이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백두산 다녀오고 했어요. 육향초 아이들도. 그렇죠. 그래서 통일에 대한 이런저런 맞아요. 얘기들이 맞아요. 약간 나왔던 시기였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에 통일 문제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 좀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해가지고 네네. 그 동아리가 뽑혀서 이제 어. 백두산과 이제 북한 쪽으로는 못 가고 중국 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에 또 광개토 대왕릉비도 있고 네네. 이런저런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중국에서 확인하는 그런 기행을 한 6박 7일 정도 다녀왔어요. 대학에서. 너무 좋으셨겠다. 좀 힘들기도 했지만 네. 어떠셨어요? 중국 음식이 네네. 제가 그 해외로 나간 게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여권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네. 갔었는데 가자마자 그 촌놈티를 데이터 로밍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대폰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노래 듣는 거랑 네. 메모하는 거 그런 거밖에 못했고요. 사실 되게 친해진 사람들과 같이 가가지고 되게 좋았죠. 그때도 이제 그때도 카메라를 들고 네네. 여기저기 아마 거기 몇천 장은 찍었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정말 그러게요. 저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관이 날씨는 네. 괜찮았나요? 그때 천지를 보신 거죠? 이제 뭐 예능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네. 백두산을 이제 걸어서 올라갔었는데 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관광지로 이제 조성이 돼서 네네. 어느 그 큰 길 지점까지는 이제 버스로 올라가고 셔틀 버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좀 길이 좁아서 승합차로 네네. 되게 구불구불한 약간 만리장성 느낌 나는 그랬구나. 그런 길을 계속 올라가서 조금만 걸으면은 바로 천지였어요. 근데 그날 구름이 많이 꼈었어요. 아이고야. 구름이 많이 꼈는데 네. 그래서 천지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네. 그랬는데 결국에 그때 천지를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좋으셨겠다. 구름은 많이 꼈지만 네. 천지가 눈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고 근데 문제는 여름이었거든요. 네네. 여름이어가지고 제가 반팔만 싸고 갔었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거기가 오, 정말 추워요. 구도가
높아서 네, 많이 바람도 추워가지고 많이 불고. 사진 찍어야겠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그랬구나. 네 찍어가지고 네. 네 결국에 천지를 한번 봤었고요. 금강산은 전에 그래도 남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네, 때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할머니 고향이 이북이시거든요. 아. 그래서 할머니께서 거기 관광이 가능했을 때 몇 번 다녀오셨었죠. 아, 그때 할머니께서. 사진이 집에 있어요. 예. 그러시구나. 아유, 오늘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백두산을 다녀오셨다고. 그러면 그때 그 느낌 살려서 네, 약간 좀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께서 백두산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듣고 와서 백두산과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설화를 담고 있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공방의 조화입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나를 간지럽히는 바람 하루 종일 미소 가득 나도 모르게 콧노래만 바람이 불어 오늘은 왠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내 가슴은 두근두근 설레는 걸 기분 좋아 나를 닮은 강아지 내게 인사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햇살 가득 같은 날 보고 웃는 것 같아 바람이 불어 오늘은 왠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내 가슴은 두근두근 설레는 걸 기분 좋아 난 이제 알 수가 있어 그냥 좋아 바람 불어와 내게로 햇살이 비쳐 바람이 불어 가슴 콩닥 기분이 좋아 난 행복한 걸 떨리는 걸 설레는 걸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유재수 그림 보림에서 출판한 백두산 이야기입니다. 1988년 출간되면서 국내 창작 그림책의 새 지평을 연 백두산 이야기는 현대 그림책에 대한 장르적 인식이 없었던 1980년대 우리 그림책 역사에서 이정표로서 자리매김하는 첫 번째 창작 그림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글과 그림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우러지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매체라는 장르적 개념은 현대에 정착된 또 개념이기도 합니다.
백두산 이야기는 그림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림이 단순히 글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지로 의미를 표현하는 서술 방식, 글과 그림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의미 창출, 등장인물의 느낌과 감정을 드러내는 당대의 회화적 흐름과의 연결, 서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대담하고 자유로운 화면 연출과 같은 현대 그림책의 대표적 서술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한국 창작 그림책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책은 단지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림이 많이 들어간 책이라는 통념을 깨뜨렸죠. 작가님은 1986년부터 88년까지 전국을 뒤흔든 민주화운동의 한복판에서 강렬한 영감을 받고 이 시대의 어린이들에게도 생생한 시대적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은 뜨거운 에너지가 담긴 백두산 이야기로 전이됩니다. 과감한 트리밍 구도로 그려진 불쾌 타오르다 못해 초록 불꽃을 내뿜는 태양과 청근 활을 들고 있는 백두 거인의 거대한 손, 대지를 짓밟고 있는 위압적인 흑두 거인의 발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백두산 이야기가 다소 거친 듯 투박하면서도 이토록 강렬한 이유는 작품에 바치는 열정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작가의 순수한 사명감에서 오는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림책을 보면 오방색을 주조로 한 색감과 또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이미지, 먹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동양화적인 느낌을 살린 표현 방식과 전통 탈이 연상되는 해학적인 인물 표현에는 한국 전통 미학의 구현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민족의 앞날에 대한 순수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깃들어 있는 산입니다. 창작 서사인 백두산 이야기에서 언급된 언젠가 민족 앞에 재앙이 닥칠 때 다시 깨어나리라는 백두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신화처럼 전설처럼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실제 작가님은 지난 2017년 전 국민의 촛불 혁명을 보면서 마치 백두산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림책 백두산 이야기가 들려주는 거대 서사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생생한 의미가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백두산 이야기 그림책은 2018년 30주년을 기념하며 원화에 더욱 가까운 느낌으로 재현하고 새롭게 다듬어진 책입니다. 맨 처음 세상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온 누구일까요? 오늘 곰디님께서 오랜만에 방송 같이 하면서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백두산 이야기 곰디님께서 백두산에 다녀오신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히 먼 옛날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에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어두운 기운에 소용돌이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틈이 벌어지더니 맑고 가벼운 기운은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하고 무거운 기운은 내려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왕닭이 꼬리를 치며 힘껏 울자 동쪽 하늘에서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하늘에 해와 달이 둘씩 생기면서 세상은 활짝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별들은 밤하늘을
총총 수놓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청이슬과 땅 밑에서 솟아나는 흙이슬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세상에는 온갖 짐승이 생겨났습니다. 꽃과 나무도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점 많아진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넓은 만주 벌판 조선 땅에는 여러 마을이 모여 나라를 세웠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착하고 씩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해와 달이 두식이나 있다 보니 낮에는 곡식이 말라 죽도록 뜨거웠고 밤에는 땅이 꽁꽁 얼어붙도록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천지왕이 신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도울 자가 없느냐? 이때 흑두거인이 천지왕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해 하나와 달 하나를 없애겠습니다. 명을 받은 흑두거인은 먼저 해를 없애러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뜨거워 꽉 움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달은 너무 차가워 잡을 듯 하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섣불리 나섰던 흑두거인은 천지왕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천지왕은 고민 끝에 백두거인을 불렀습니다. 백두거인은 천근 활에 천근 화살로 해 하나와 달 하나를 쏘아서 바다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부터 흑두거인은 백두거인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와 달이 하나씩 남으니 낮과 밤은 온화해졌고 세상은 살기 좋게 되었습니다. 천지왕은 아들인 한웅 완응자를 조선에 내려보내 착하고 고운 여자와 짝을 짓고 조선의 임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좋은 기운을 이어받은 조선 백성들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두거인을 시기하던 흑두거인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천지왕 몰래 살기 좋은 조선 땅에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웃 나라까지 부추겨서 말입니다. 흑두거인은 닥치는 대로 마을을 짓밟아 부수고 사람들과 가축을 죽였습니다. 착한 백성들은 힘을 모아 맞서 싸웠지만 산보다 더 큰 흑두거인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고 조선은 갈수록 황폐해졌습니다. 겨우 피난 온 사람들은 다시 하늘에 빌었습니다. 이를 본 천지왕은 화가 나 백두거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는 당장 조선 땅으로 내려가 흑두거인을 물리치고 어진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영원히 곁에서 그들을 보살펴라. 백두거인이 땅에 내려와 보니
조선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은 이웃나라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포악한 흑두거인이 백두거인을 보자마자 커다란 용으로 변해 달려들었습니다. 백두거인은 흰 호랑이로 변해서 용과 엉켜 싸웠습니다.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치고 땅이 흔들리는 싸움이 10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윽고 힘이 빠진 흑두거인이 독수리로 변해 달아나자 백두거인은 커다란 학이 되어 쫓아갔습니다. 마침내 학이 날카로운 부리로 독수리의 가슴을 꿰뚫자 흑두거인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흑두거인이 모래가 되면서 그곳은 넓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흑두거인이 죽자 조선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 이웃나라 군사들을 단숨에 물리쳤습니다. 백두거인 만세! 백두장군 만세! 사람들은 기뻐서 환성을 올렸습니다. 나는 영원히 곁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언젠가 커다란 재앙이 올 때 나는 다시 깨어날 것이다. 긴 싸움에서 기운이 빠진 백두거인은 조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백두거인은 소리 없이 누워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거대한 산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을 백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날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백두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조선 백성들을 도와줄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롭던 조선에 다시 커다란 재앙이 닥쳤습니다. 몇 년째 비가 안 오고 가물어 흉년이 든 것입니다.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짐승들도 죽어갔습니다. 임금님은 근심에 잠겨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단 말이냐? 이때 한 신하가 백두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해부터 전해오는 저 백두산의 전설은 참말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백두산을 향해 기우제를 지냅시다. 온 나라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오랜만에 북을 치고 노래를 하니 흥이 났습니다. 어느새 굶주리고 지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따가운 햇볕만 내리쬐던 하늘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백두산 꼭대기를 내리쳤습니다. 번쩍 백두산이 꿈틀대더니 그 꼭대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이내 먹구름이 몰려와 세찬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비를 맞으며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백두산이 살아났다! 백두산 만세!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백두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에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생긴 호수를 천지라고 불렀습니다. 천지에서 넘친 물은 강이 되어 사방으로 흘렀고 가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잠잘 때나 일할 때나 늘 백두산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는 백두산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했고 언젠가 나라에 재앙이 닥쳐왔을 때 저 백두산이 다시 깨어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이 다시 깨어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나와라 호랑이 등에 타고 놀아보자 큰 길은 성큼성큼 좁은 길은 조심조심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둥둥둥 길을 비켜라 백두산 호랑이가 나가신다 동네 아이들아 다 나와라 호랑이 등에 타고 놀아보자 큰 길은 뚜벅뚜벅 좁은 길은 사뿐사뿐 꼬리 잡고 맴맴 수염 잡고 맴맴 백두산 호랑이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우리 옛 이야기 중에 금강산 호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옛 이야기로 권정생 작가님이 글을 쓰고 정순각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그림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책은 2000년에 처음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권정생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난 2017년에서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선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정순각 작가님께서 작품을 그리는데 무려 17년이 걸린 이유와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는지를 물었는데요. 작가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부끄럽고 죄스럽지요. 역량이 부족했어요. 권정생 선생님 생전에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 조바심도 나고 아등바등했던 것 같아요. 막상 돌아가시니까 맥이 풀리고 그리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아시는 대로 금강산과 호랑이 소재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꼭 그려보고 싶은 대상이지만 그만큼 겸재정선의 금강산 전도를 비롯해서 민화처럼 알려진 그림들이 많이 있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금강산 호랑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맥을 짚어내고 이야기와 그림이 겉돌지 않도록 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그림책이 그림이 다소 무겁게 느껴져서 손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그림책이라는 것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림책을 보면서 작가님의 정성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림책을 직접 보시면서 작가님의 그림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가님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분노와 슬픔, 또 외로움과 억울함, 두려움 등의 다양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을 네. 나쁜 감정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낙인을 찍고 억압하면 또 생채기가 나고 마침내 또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폭발하게 되는데요. 작가님은 유복이가 상처를 안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그림 재료나 또 형식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감정의 혼란을 느끼는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특히나 권하고 싶은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이미 잘 알려진 얘기지만 권정생 작가님이 다시 쓴 이 금강산 호랑이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주인공 유복이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또 그에게 보내는 응원의 마음이 담뿍 담겨 있어서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유복이인 것은 주인공이 또 유복자이기 때문이죠. 네. 이 유복자는 뱃속에 남겨진 자식이라는 뜻으로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요. 천덕꾸러기 유복이가 엄청난 노력 끝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 그림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복이가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지 궁금하시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유복이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살았어요. 유복이가 7살쯤 되어 가까운 글방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 애비 없는 자식! 유복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나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너희 아버지는 네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단다.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름난 사냥꾼이었지. 100걸음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바늘도 화살로 맞힐 수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금강산에서 온 큰 호랑이가 마을 사람을 10명이나 잡아먹었단다. 아버지는 그 호랑이를 없애야겠다 결심하고 혼자서 금강산으로 갔지.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어. 산만큼이나 큰 호랑이한테 당하고 말았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고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먹었지요. 어머니, 제가 아버지 원수를 꼭 갚겠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고 활도 쏠 줄 모르잖니.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습을 하겠어요. 그날부터 유복이는 오직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했지요. 산 꼭대기를 달려 올라가고 커다란 바위를 굴려보고 활쏘기를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유복이는 아주 튼튼해졌어요. 키도 크고 팔다리에 힘이 올랐어요. 활쏘기도 잘했고요. 유복아,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을 해보자꾸나. 어머니는 유복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물이 가득 담긴 물동이를 이고 멀리서 걸어왔어요. 유복이는 먼 데서 활을 쏘았어요. 쨍 소리가 났어요. 물동이 한가운데에 구멍이 났어요.
물주기가 쫙 뻗쳤어요. 유복이는 얼른 진흙덩이를 화살 끝에 꽂아놓고 쏘았어요. 뚫어졌던 구멍이 감쪽같이 막혔어요. 쏟아지던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유복이를 대밭으로 데리고 갔어요. 낫으로 대나무를 엇비슷하게 뱄어요. 대나무 그루터기가 비쭉비쭉 솟아 있었어요. 자, 이 위를 굴러보아라. 유복이는 대나무 그루터기 위를 굴렀어요. 아무리 굴러도 어디 한 군데도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어요. 다음엔 큰 바위가 있는 데로 갔어요. 유복이 키만큼 커다란 바위였어요. 자, 들어보아라. 유복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위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다음 날 어머니는 수수바떡을 한 보자기 만들어줬어요. 부디 아버지 원수를 갖고 돌아오너라. 유복이는 어머니께 큰 절을 하고 금강산으로 떠났어요. 유복이가 저만치 멀어져 갈 때까지 어머니는 서서 지켜보았어요. 어머니는 유복이도 결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복이는 걸어 마침내 금강산 들마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사방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저 멀리서 빤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유복이는 부지런히 그 불빛을 향해 갔어요. 산 밑에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어요. 주인 계세요? 누구시오? 안에서 누군가 쥐어짜는 소리로 대답했어요. 길 가는 사람인데 하룻밤 쉬어가게 해주세요. 문을 열고 내다본 사람은 뜻밖에도 늙은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옥수수로 지은 밥을 한 상 차려줬어요. 유복이는 그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 이 깊은 산 속에 무엇하러 왔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유복이는 자세한 얘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그러냐? 그러면서 할머니는 가느다란 바늘 한 개를 실에 깨워 천장 높이 매달았어요. 그러고는 불을 꺼버렸어요. 어서 저 바늘을 맞춰보아라. 유복이는 캄캄한 방 안에서 활을 잡고 보이지 않는 바늘을 겨누어 힘껏 쏘았어요. 바늘이 화살에 맞아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만한 솜씨면 됐다. 이튿날 할머니는 유복이한테 누룽지 한 뭉치를 주면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어요. 유복이는 누룽지를 씹으면서 자꾸자꾸 금강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스님 한 분이 점잖게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종각, 어디 가는고? 스님이 물으면서 유복이를 찬찬히 살피는 거예요. 유복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님 눈을 뚫어져라 보았어요. 눈빛이 일글거리고 있었어요. 가짜 스님이 틀림없었어요. 유복이는 날쌔게 스님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어요. 놀랍게도 스님이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지 않겠어요? 얼른 활을 쏘아 호랑이를 잡았어요. 다시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밭에서 감자를 캐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배고픈데 감자 하나 주시겠어요? 유복이가 일부러 그렇게 물었어요. 안 돼. 우리 영감이 아파서 이 감자로 약을 해야 한다. 할머니는 쌀쌀맞게 말했어요. 유복이가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 할머니 손이 호랑이 발이었어요. 유복이는 얼른 활을 쏘았어요. 할머니는 커다란 호랑이가 되어
나뒹굴었어요. 유복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길을 걸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예쁜 새댁이 걸어왔어요. 이번에도 이상했어요. 아주머니, 목이 마른데 물을 좀 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바빠서 가야 합니다. 유복이가 새댁의 뒷모습을 보니 치마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살짝 보였어요. 이번에도 얼른 활을 쏘았어요. 새댁은 커다란 호랑이가 되어 쓰러졌어요. 유복이는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지 오두막 할머니의 쥐어짜는 소리가 났어요. 하하하, 잘했어. 내가 한번 시험한 거야. 알고 보니 여태까지 있었던 호랑이들은 모두 오두막 할머니가 시험 삼아 그냥 보여준 헛것이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유복이는 소리나는 쪽으로 절을 했어요. 드디어 산 골짜기 막다른 곳에 커다란 굴이 나타났어요. 유복이는 조심조심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수록 굴이 점점 더 커졌어요. 한참을 들어가니 커다란 불덩어리 2개가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그게 호랑이 눈이었어요. 유복이는 떨리는 손을 간신히 가라앉혀 활을 당겼어요. 엉! 호랑이가 소리를 내었어요. 유복이는 또 한 번 활을 쏘았어요. 엉! 호랑이 소리가 더 커졌어요. 유복이는 몇 번 더 활을 쏘았어요. 갑자기 누워있던 호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큰 입을 벌려 유복이한테 달려들었어요. 호랑이는 너무 급했기 때문에 유복이를 씹을 사이도 없이 삼켜버렸어요. 가엾게도 유복이는 그렇게 한 입에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유복이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딘가 깊은 늪 속에 빠진 듯 했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누가 유복이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유복이가 물었어요. 아, 살아있었군요. 예쁜 아가씨 목소리였어요. 대체 여기가 어디죠? 여긴 호랑이 뱃속이랍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 삼킨 거예요. 그럼 아가씨는 언제 들어왔나요? 나는 어젯밤에 잡아먹혔어요. 다행히 나도 급했던지 그냥 삼킨 거예요. 유복이는 벌떡 일어났어요. 캄캄한 호랑이 뱃속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어디로 나갈 구멍이 없을까요? 유복이가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나에게 장독칼이 있으니 어디 나갈 구멍을 내어보세요. 그러면서 아가씨가 조그만 칼을 건네줬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유복이는 칼로 호랑이 배를 찢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호랑이가 몸부림을 쳤어요. 유복이는 계속해서 배가죽을 찔러댔어요. 호랑이는 길길이 날뛰다가 굴 밖으로 힘껏 달려나갔어요. 호랑이는 금강산 여기저기를 달리고 또 달렸어요. 뱃속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유복이는 쉬지 않고 배를 찔렀어요. 호랑이는 차츰 기운을 잃어갔어요. 드디어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자기 집 굴속으로 돌아왔어요. 호랑이는 원래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굴속으로 가서 죽거든요. 굴속으로 돌아오자 큰 산이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더니 숨을 거두어 버렸어요. 유복이와 아가씨는 무사히 호랑이 뱃속을 뚫고 밖으로 나왔어요. 굴 안을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의 해골이 쌓여 있었어요. 유복이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 그러자 가득 쌓인 해골 가운데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 유복이 앞으로 왔어요. 유복이는 아버지 해골을 가슴에 안았어요. 다른 해골은 모두 따뜻한 양지 쪽에 고이 묻었어요. 아가씨도 이제 집으로 가셔야지요. 아가씨를 바라보며 유복이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아가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식구들 모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우리 집으로 함께 갑시다. 이리 해서 유복이는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오는 길에 오두막 할머니 집에 들렸어요. 인사를 드리려고요. 그런데 오두막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하다 유복아. 유복이는 소리나는 쪽으로 큰 절을 올렸어요. 꼬부랑 할머니는 산신령님이었던 거예요. 한편 집에서는 어머니 혼자서 아침 저녁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빌고 있었어요. 유복이가 살아 돌아오자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얼싸 안았어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오다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어머니와 아들은 얼싸 안은 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유복이는 함께 온 아가씨와 혼인을 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뒤로는 마을에 무서운 호랑이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답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설탕하고 꽃꽃 각각 있는 산 이름도 아름다워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금강산 보고 싶다 다시 또 한번. 맑은 물고비쳐 폭포 이루고 각가지의 뒷약지 가득 지닌 산 이름도 찬란하여 금강이라네. 금강이라네. 네, 이제 저희 책을 2권밖에 안 읽었는데 벌써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연기를 하니까 너무 감회가 잘하셨어요. 새롭네요. 고맙습니다. 네. 유복이는 제가 그 어릴 때 목소리를 제 표현 너무 굵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옛날부터 전해오는 설화를 그림책으로 압축시켜 놓다 보니까 내용이 네네. 아무리 줄어도 네, 좀 길었죠. 아니 내용보다는 네. 제가 이미 변성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린 목소리가 네네. 잘 나오지가 않은 게 좀 아쉬웠던 점일 저도 것 자꾸 같고요. 실수를 했네요. 네, 저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되고요.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을 통해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도 다시 보기 시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주시크의 너를 생각해입니다. 너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를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제 내겐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난 노래 만들 때
너를 생각해 어딘가 혼자 진지한 표정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선 항상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어 나를 보며 신나 있던 너에게 불러주고 싶던 노래를 왜 이제야 겨우 완성했을까 이 노래엔 널 사랑한다는 내 얘기가 잔뜩 들어갔어야 하는 노랜데 너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를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겐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자주 가곤 했던 카페에 이 노래가 나올 때까지 네 친구가 따라 부를 때까지 이 노래엔 유명해지게 계속 불러서 나는 너에게로 꼭 닿고 말 거야 너를 들려주고 싶었어 이 노래를 만들 때 아마 네가 정말 많이 좋아할 거야 이젠 내겐 네가 없어서 나 혼자 불러도 혹시 듣게 되면 그게 네 얘기라고 바보라 미안해 아마 이걸 듣고 너는 원망하겠지 이젠 내가 많이 잘할게 너 혼자 울지마 혹시 듣게 되면 아직 너뿐이라고